그래서 진짜 누가 이길지 몰랐는데 와 진짜 와 그 팀이 이길 줄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의 목적을 뭐라고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엑싯을 향한 이제 계속적인 성장이다라고 보면 해요. 자, 그 미션이 총 몇 개 정도가 있느냐? 한 6개 정도라고 보면 해요. 자, 이 시드 단계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단계예요. 이 여러분들 단계에서 사업 계획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목적성이 있어요. 사업 계획과 투자 제안의 가장 큰 목적성이 뭐냐면은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을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 만드는 게 가설이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계획에 나는 이 제품을 개발할 거예요. 이런 브랜드가 있고요. 이런 유니크한 거 있고 뭐 어떻게 막 강점 다 때려 넣겠죠. 그거는 가설이 아니에요. 소설이지. 프로덕트 마켓 핏, 즉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80~90%의 심사 점수라고 보면 돼요. 아쉽게도 제가 예비 창업 단계에서 대표님들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다 보면은 회사 소개서 같아요. 제품을 뭘 만들겠다고는 있지만 거기 안에 원가부터 해서 판가나 마케팅 비용이나 ROI나 이익률 이런 건 계산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드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팀장님 리더하에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그거 같아요. 원래 요리를 전공으로 주로 했었으니까 이런 사업적인 거를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고도화를 해야겠다라는 것까지는 구체화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문서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정리하고 그런 작업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에. 오늘 YMC라는 용산 모닝클럽이라는 그 커뮤니티 모임 오전에 갔다가 점심에는 모짜렐라 치즈에 관한 세미나 있어서 방문했다가 저녁에는 성수동에 텐이라는 베이커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피자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고 저도 이거를 지인분에게 소개를 받고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참가를 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모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F&B 사업이 사업화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요리사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사업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인맥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장사의 개념에서 사업의 개념을 확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자리를 이제 하나씩 참가를 하면서 습득을 해야 그 정도까지 영역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식적인 모임은 아니고요.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이제 피자에 대한 열정이 엄청 많은 친구라서 그 친구의 지인이 파티시에 빵 하시는 분이 피자에 대한 아이템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가는 겁니다. 가게는 인테리어가 얼마가 들었을까, 임대료 얼마일까, 권리금이 얼마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도우를 보기보다는 여기 손을 갖다 댄다 생각하고 그냥 90도씩 맞춰서 돌리면은 모양이 동그랗게 나와요. 네, 그래서 돌리고 약간 좀 단기폰을 좀 퍼트려주는 편이고요. 도구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짱짱하니까 연습하기는 훨씬 좋은 거. 치즈는 약간 러프하게 해서 맞죠? 올리브영 맞죠? 네 맞습니다. 한 2분 정도 탑 이거 위에 히팅 온도를 한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고 눌러붙어가지고 되게 스크나 이런 거에 약간
온도가 조금 낮으면은 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370밖에 안 됐네. 나중에 피자 매장을 하게 되면은 쓸 오븐이거든요. 아, 똑같은 오븐인가요? 네? 똑같은. 네, 요게 이제 피자 전용 오븐이라서 일반 오븐은 28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요거는 고온 거의 한 400도 가까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굽게 되면은 수분감이 많고 그래서 부드럽게 나옵니다. 보통은 원래는 좀 화덕으로 많이 하는데 요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이 있어. 화덕으로 하게 되면 제일 좋은데 비싸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일반화할 수 있고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제품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찾게 됐습니다. 반죽이 이게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숙성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도우를 제조를 한 다음에 숙성 과정까지 거쳐야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발효가 잘 된 그 상태면은 열었을 때 향이 밀향이 많이 좋은가? 그래서 지금 발효가 엄청 잘 된 것 같아요. 최소 8시간 이상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피자가 좀 좋은 점이 이렇게 한번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은 그 이후로 서비스하는 거는 엄청 빠르거든요. 확실히 치즈가 멜팅이 잘 된다. 두껍게 썰어. 네. 도우 잘 쳤어. 이거 매장이 정말 넓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도 못할 게 있을까? 언젠가는. 네.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후에는 팀원들이랑 저녁에 줌으로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미팅 준비하고 또 사업계획서 계속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이제 끝일 것 같아요. 네. 생각은 하는데 이제 생각만 하고 이제 뭔가 잘 안 나오니까 답답하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표정을 그 우영님이 하고 갔어요 그때도. 똑같이. 저랑 똑같은 멘트 했나요? 저 그냥 들판이 혼자만 나뒹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뭘 해야 될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겠네 지금.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야 될지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뛰어난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뛰어난 도전 정신, 그리고 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B 기업이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저는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식품을 기반으로서 식품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강력한 IP, 플랫폼, 푸드테크, 글로벌 진출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여줘야지만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맹점들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고객들한테 놓쳤던 부분들이 뭔지를 해서 평균 매출을 많이 올려놨고, 그러고 나서 베트남 사업도 확장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만났던 분들한테 우연히 또 투자 기회가 들어와서 이제 투자 유치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희 팀이 생각하고 있는 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초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엔젤 투자나 엑셀레이터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할 때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은 대표를 보고 있고요. 지표들도 있고 매출도 있고 재무제표, 팀원들도 있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보냐면 대표를 봅니다. 네. 기술 중요하긴 한데 없으면 그냥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기술이 왜 필요할까?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노티드 도넛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 이 테크가 있어. 그러면 그걸로 허들이 생겨. 이 기술 때문에 다른 꼬치보다 얘네가 경쟁력이 있어. 얘네는 닭꼬치를 5분 만에 만드네?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 결국에는 기술도 많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고요. 노티드 도넛은 이미 경쟁력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분한테 기술력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일정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양주장에 가서 양주장 시설을 저희 팀원분들도 아직 보신 적이 없으셔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맛도 한번 보고 저희가 해나갈 이제 그 아이템들에 맞는 설비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상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양주장은 이제 10명이서 공동 창업한
이제 양주장이에요. 같이 이제 수업을 들은 동기들끼리 창업을 했는데 자신만의 색깔이 들어간 술들을 좀 제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좁긴 한데 이제 여기가 저희 양주장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막걸리인데 보통 한국어 말로는 전내기라고 하는데 이제 물 타지 않은 원주예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술도 7.6도로 지금 출고를 하고 있는데 이 원주로 한 18도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물을 섞어서 이제 알코올 도수를 내려서 나가고 있어요. 사실 탁주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온도랑 교반이기도 해요. 발효조 하나하나 다 다른 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온도도 다 각기 다르게 뭐 15도에서 발효 중인 술, 지금 한 4도 이하에 있는 술들은 지금 발효는 끝나고 숙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온에서 숙성을 해주면 향이나 맛이 더 올라와서 숙성 단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이제 가열을 해서 100ml까지 모아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재면은 저 지금 술이 갖고 있는 도수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순수한 알코올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양조장은 양조 공간도 중요하긴 한데 창고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보통 양조장들이 하면은 창고 공간을 한 양조 공간이 한 2-3배는 마련을 해요. 그래야 뭐 쌀도 좀 싸게 사고 뭐 병도 좀 싸게 사고 모든 이제 원료들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술들은 다 누룩, 전통 누룩, 아까 말씀드렸던 누룩으로 만드는 술이고, 지금 제가 만드는 술은 매번 만듦과 동시에 다 출고가 돼버려서 지금 재고가 없어요. 지금 테스트하려고 남겨놨던 술인데 지금 괜찮나?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짠. 먹는 척이라도. 맛있어요? 네, 맛있다. 맛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바틀샵에만 유일하게 거기랑 그 음식점에만 단독 납품 지금 주고 있는 술입니다. 거기서 이제 PB 상품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단독 계약으로 한 월 한 1000병 정도 지금 올려보내고 있어서 다른 곳에 지금 못 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좀 작아서 생산량이 작아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유통을 못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막 일본 동경에서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산량이 안 돼서 못 드린다고 죄송한 말씀도 드렸고, 이 병이 저희 양주장에 들어오는 가격이 2,000원이 넘습니다. 네, 로스팅 막걸리, 국내 최초 로스팅 막걸리구나. 네. 보통 맥주나 위스키 같이 좀 향이 풍부한 술들이 보리를 이제 볶아가지고 향을 증폭시킨 다음에 술을 빚거든요. 막걸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쌀을 쪄서 만들다 보니까 뭐 향 풍미가 이렇게 막 강한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라고 한국 술 중에 좀 향미가 강한 술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곡물을 로스팅해서 조금 더 발효로 이어지면 구수한 향들이 나는데, 요거 딱 향 맡아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죠? 약간 이 술은 저는 사실 디저트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마지막에 드리는 것도 가장 달기도 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제품도 지금 쌀물 누룩에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딱 그 기본 재료로만 근데 그 맛을 낸 로스팅 거예요. 과정을 넣어서 이게 된 거예요? 진짜 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술들은 증류를 해도 이런 좀 향들이 남아있을 거라서 소주로 출시를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술이기도 해요. 지금 저희는 기존에 있던 그 오미연 팀원을 방출하고 새로운 실무 경영자인 박준호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의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아이템을 어떻게 잡아야 되며 국밥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를 진짜 한 이틀 밤을 맨날 새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없을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각자로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 저는 표면적으로 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나도 누나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저랑 사업에 대해서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나는 누나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우리 사업을 가야겠다. 그리고 지수 형이랑도 얘기했고,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있던 준호라든지 계속 옆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나갈 때는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K푸드 브랜드 서울시스터즈를 경영하고 있는 푸드컬처랩 대표 안태양입니다. 저희는 재작년에 프리에이 브릿지까지 해서 2번의 투자를 받았고 220억 포스트 밸류에 마무리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주변에 잘 보시면 다 잘 되나요? 안 되는 회사도 있고 폐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되게 잘 그려야 돼요. 대기업이 이걸 만들어서 큰 돈을 들여 TV 광고 때리고 뭐 5개 광고 해서 김치 시즈닝이 우리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대기업이 오리지널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대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뭘까? 제가 생각했던 대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대중이었어요.
차라리 대중이 나 이거 김치시장 아는데? 뭐야? 이거 카피한 거야? 가 되는 게 대기업들은 제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대중이 저희를 알아봐주고 대중이 저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대기업은 저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의 상황에 똑같이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저 이거 확실하게 정답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거든요. 진짜 꼭 두 가지 할 거예요. 1은 사진을 찍는 거랑 2는 블로그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진이 없으니까 지금에야 뭐 저 유퀴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사기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사기꾼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증거를 대놨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분들 다 모시고 필리핀 가서 막 제가 막 떡볶이 팔았던 사람을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김승호 회장님이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록해라. 꼭 기록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막 바쁘고 귀찮고 이러니까 기록을 안 한 거가 너무너무 후회됐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록을 하면요. 조금 덜 힘들게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기했던 게 유퀴즈도 그렇고 언론에 노출될 때 뭐 유재석 씨가 저를 찾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작가들이 찾거든요. 작가들은 어디서 찾냐? 네이버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론에 노출이 되든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든 이걸 다 되려면 결국에 어딘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놓지 않은 거를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에 대한 힘을 굉장히 크게 믿습니다. 뼈가 3개가 들어간다 해서 트리플 본. 그리고 좀 더 국밥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국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트리플 본을 합쳤다. 그래서 좀 트렌디하게 순댓국, 뼈해진국, 다음 트리플 본국밥 이런 식으로 좀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간을 하지 않았는데 먹어보면 감칠맛이 엄청 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간을 안 한 상태거든요. 네. 되게 감칠맛의 네. 엑기스가 딱 느껴질 정도로 이런 맛입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지리적 위치예요. 지리적 위치?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저희 다 만성입니다. 이런 안 좋은 지리적 위치에 62명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기대감인지 혹은 이 국가에 대한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재방문 의사를 많이 말씀하셨고 나가실 때 국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오시면 이 글라스에 물을 따라 드시도록 저희가 물을 준비해 드리고요. 메뉴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트리플 본 국밥을 만들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요. 사이드 반찬이 석박지랑 직접 담근 파김치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뚝배기를 데피거든요. 뚝배기를 데피는데 그 안에 밥이랑 고기가 들어있어요. 뚝배기 데핀 상태로 지글지글할 때 나와서 거기다 국물을 부어주는데 이유는 그 지글지글함이 좀 더 단백질을 높여주고 감칠맛을 살리고 그 고소한 맛을 더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국물을 육수를 부어드리면 그런 퍼포먼스가 막 쫙 끌어오르는 그 지글지글함 이런 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어필하면서 꼭 영상과 사진을 찍도록 유도를 해요. 저희가 육수를 이렇게 직접 부어드려요. 그러면 연기와 함께 소리가 되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분님, 수셰프 보조에 수셰프, 이분보다 수셰프. 저는 오늘 잡부입니다. 홀 매니저. 나머지 모든 일을 다. 저는 이 친구들처럼 완전 주방을 전문적으로 배워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좋아했고 가게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마 실제 저희가 매장을 오픈을 해도 사이드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준호랑 저랑은 진짜 잘 맞아서 내가 여기에 물건이 필요한데 준호가 여기 서 있으면 준호를 밀고 이렇게 가고 막 이러면 또 뜨거운 게 많으니까 위험하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계속 많이 해왔던 일들이니까 잘 손발이 맞고 지수 형도 그냥 알아서 홀을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2시에 만석이었어요. 만석이었고 진짜 다 찼었어요. 이렇게 손님이 다 왔고 증거 자료를 오늘 다 남겼습니다. 여기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도 만들어보고 집에서 직접 육수도 뽑아보고 같이 테스팅도 해보고 완성품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거의 완성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팝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입맛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대중의 반응도 보고 저희가 궁금한 거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정말 이제 완성에 가까운 트리플 나온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좀 더 희한하지 그냥 너무한 거 아니에요? 뼈 자체를 굽지 않고 그냥 끓여서 훨씬 더 깔끔했던 것 같고요. 국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다가가기 좀 좋은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막 그게 발이 말아져서 나오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거기는 이제 초반에 맑은 국물도 있고 그리고 양 자체도 되게 많고 고기도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전 돼지가 좀 더 맛있었어요. 음식이 다 제대로 다 안 한다는 거. 아무리 몰려오고 첫날인데 전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다들 잘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내일도 다 만석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생활고고요.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용직을 잠시 그만두고 계획서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연애를 안 해서 돈을 나가는 적이 별로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진짜 이게 시간, 돈, 머리 쓰는 거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팀원들은 본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수 형도 이렇게 본업을 하고 본인들도 해야 될 게 있고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닌데 대표처럼 일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호아 때도 그랬고 그냥 일단 본인 일하고 내가 사업 확정할 때쯤 그때 오고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만 부탁하겠다. 최소한의 것들만 부탁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오전에는 여기 세텍 가서 또 카페쇼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그 박람회를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엄청 유명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는 트렌드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보는 게 설비들 가면은 그런 거 상담받을 수 있고 맞는 거 있으면은 또 고를 수 있으니까 또 모르던 거 새로운 거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 피자 오븐도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그런 박람회 갔는데 그거와 비슷한 그런 브랜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 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몇 리터짜리인가요, 얘는? 10리터짜리고요. 10리터요? 5kg 한 30리터짜리 있나요? 30리터짜리 버티컬 버티컬 말고 더블암이나 스파이럴. 이건 이제 스파이럴 용도고 이게 25리터. 가격은 얼마예요, 이게? 25리터짜리? 580. 얘 하나 갖고 가도 될까요? 명함 한 장만. 이거 더블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손으로 치는 것 같이 반죽이 된다고 해서 더블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막 마찰 때문에 열을 엄청 많이 받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마찰이 많이 없어서 반죽 온도가 많이 안 올라와서. 가격이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데서 이제 계약하면은 좀 할인해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견적 좀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베이커리인데 피자 매장이거든요. 두세 달 내로 한 50kg면 충분할 것 같은데. 50kg. 매장 평수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이거는 팀 HS라고 저는 뭐 거래를 해보진 않았는데 주변 지인분들이 설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업체에서. 근데 이제 딱 보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베이킹 전용이어가지고 그리고 원래 그래도 화덕 들어오고 하는데 없네. 그런 업체가 아예 없네요. 다 돈 것 같아요. 너무 작다. 생각보다 너무 작다. 생각보다 볼 게 없네.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러 군데에서 견적도 보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관심사가 어떤 건가 그런 거 좀 보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계속 지치지 않게 노력해야죠.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새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견적을 물어보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 거랑 여기 거랑 가격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발품을 계속 팔아야 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계속 몸으로 부닥치고 움직여야죠.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외부 팀원을 어쨌든 저희가 인력난으로 이제 모셔와야 되는 시기인데
외부에서 이 대회에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솔직히 단가를 쳐주고 데려오는 게 맞는 구조잖아요, 사회에서는. 새로운 팀원을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에서 많이 진을 뺐던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한 전문 메뉴 개발자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디자인 인력, 실무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형민님의 포지션이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지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금 난처함이 있으셨어서 네, 그 부분에서 오늘 좀 대화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한번 이 부분은 회의를 하고서 결정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뒤처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분발해야겠다, 좀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들으면서 약간 아까 그 관광부사나 이런 거 지원금 받으려면 로컬 그 이름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좋다고 해서 이름을 어떻게 조금 선 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명만 들어가면 되나 보니까. 그러니까 인천 막걸리도 제품명이 그러니까 근데 지원금은 그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21세기 주먹으로 지금 아이덴티티를 거의 잡고 가는 와중인데. 그렇긴 하죠. 그게 크긴 한데 바꿀 거면 그러니까 초장에 바꾸는 게 나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양쪽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생각하시는 로컬 주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 지원금이 나올지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키트는 이제 제가 그 막걸리를 이제 좀 간편하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게 만든 키트라서 술에 대한 좀 소개를 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통 안에 모든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쌀이 들어가 있고요. 쌀을 발효시키는 발효제,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재료를 쓰는 게 또 이제 유행이기도 해요. 여기 특별하게 홉을 넣어서 약간 맥주 같지만 또 막걸리 같은 그런 좀 특이한 술을 만들려고 이제 부재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아 주머니라고 해서 삼배 주머니인데요. 그 술을 짤 때 쓰는 여과포라고 보시면 돼요. 발효통과 함께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술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위생 관리예요. 술통이 오염되어 있거나 잡균이 들어가게 되면 술 맛이 쉬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이상한 곰팡내 같은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통을 청결하게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술을 빚어볼 건데요. 막걸리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빚을 수 있는 술이기도 해요. 오늘 후다닥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물과 이제 발효제를 넣고 발효제를 좀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1리터를 먼저 부어줄 거고요. 1리터? 네, 1리터 물을 넣어주시고. 근데 술이 되게 재미있는 게 얘가 미생물들이 발효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은 재료를 넣고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 어떤 환경에서 이제 발효가 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틀려요.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통밀로 누룩이라는 발효제를 만들었고요. 다 부어주시면 돼요. 얘네가 지금 잠들어 있다 보니까 얘네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돼서 약간 이 스푼을 이용해서 저어주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건져 올려준다고 생각하시고 누룩을 어떤 걸 쓰느냐 또 언제 만든 누룩을 쓰냐에 따라서 같은 술들도 좀 맛이 틀려요. 약간의 거품이 그래도 보이시죠? 이러면 얘네 효소들이 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효소는 전분을 먹고 이제 당으로 분해하고 효모는 당을 먹고 얘를 알코올로 이제 다시 분해를 하거든요. 쌀은 한번 냄새 맡아보시고 조금 드셔보세요. 이거는 일반 쌀은 아니고 일반 쌀은 이제 유통하기가 어려워서 로스팅을 한 쌀입니다. 이렇게 쌀을 구웠을 경우에는 그 술에서도 구운 향미가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밑에 있는 누룩물과 섞일 수 있게만 가볍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한 2시간 뒤면은 이 수분을 이 쌀들이 다 빨아들일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걸 이제 술로 다시 내뱉어내는 게 저희가 이제 먹게 되는 막걸리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술을 다 빚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너무 쉽죠? 관리하는 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이제 술을 빚어보는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마시기만 해봤지 다른 곳에서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미리 학습하는 느낌으로 찾아볼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저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뭐 직접 빚어보니까 약간 이해도도 조금 올라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K푸드스타의 마지막 프로그램 데모데이 행사가 시작됩니다. 12주 훈련 과정에서 조원규, 주건준 팀장은 팀 결성과 스타트업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지막 데모데이 피칭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에서 각 팀은 20분 동안 IR 피칭과 심사역 질의응답을 해야 합니다. 심사역은 각 팀의 IR 자료를 근거로 글로벌 F&B 사업이 가능한 우승팀을 선정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글로벌 F&B 창업 지원을 받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뭐 확실한 거는 저긴 준비 되게 잘했더라고. 근데? 그럴 리가. 아니 어차피 잃을 게 없어 나는. 요리 대결이 아니잖아. 요리 대결이면 잃을 게 많을 것 같은데 12명에서 시작했다가 다 없어지고 팀장 2명만 남았잖아. 다들 많이 친해졌다. 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2팀밖에 안 와서 좀 아쉽긴 하네. 서바이벌이니까. 근데 너무 일찍 나가 떨어졌어. 알아서 떨어지는 서바이벌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준호야, 저기 구석 가서 먼저 세팅해 놓자. 네. 그렇지. 그냥 불러서 이대로만 냅둬. Q&A 할 때쯤 불 당겨서 이거 온도 당기고 자 준비한다고 하면 뚝배기 올려. 선생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저 시간이 7, 8분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분에 딱 맞췄거든요 제가. 지금 대폭 지금 줄여야 됩니다. 한 페이지당 지금 거의 한 30초 컷을 해야 돼요. 랩하시죠. 또 빨리 하면 또 저는데. 수영님은 잘할 거예요. 심신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뭐지? 긴장이 되십니까? 그럼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싸늘하네요. 되게 웃음에 여유가 있어 항상. 집에 가고 싶어. 가끔 그런 생각해. 만약에 우리 둘이 팀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초반에 원래 그러니까 얘기했었잖아. 우리 둘이 팀이었으면은 형님은 준비 잘 해왔어요? 저요? 응.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 충분히 투자 받을 만한가요? 저랑은 투자하죠. 승환님은요? 어때요? 저도 어제 날밤 꼬박 새면서 준비했습니다. 후회 없이 준비하셨나요? 후회는 없는데 긴장이 많이 되네요. 플랜카드 없으니까 여기다가 서영아 파이팅. 네온 네온 사인으로. 팀원들은 안 들어오나요? 팀원들 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아니 심사위원 4분? 5분으로 해줘. 5분? 오케이. 무슨 준비를 하세요? 저희 같이 가시죠. 보여드릴 시식 일단 5명 거 세팅해가지고 깔아줘. 만반의 준비는 잘 해보셨나요, 진원님?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컵으로 시식 나가실 거고요. 네. 뚝배기에다가 이제 보여드리고 시식은 이제 컵으로. 알겠습니다. 트리플 본 국밥에 대해서 브리핑하게 된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드릴 거는 육수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국밥에 대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은 돼지머리를 이용해요. 이 돼지머리를 이용하는 국밥에 대해서는 높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또 이 잘못 끓였을 때 이인 성분이 나와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육수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조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미슐랭 원스타에서 수수셰프, 미슐랭 투스타, 지금 이제 월드베스트 91에 들어간 저는 파트장을 맡았고요. 이런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롭게 만든 육수법입니다. 300탄법이라는 방식인데요. 뼈, 소, 닭, 돼지를 구워서 지방을 제거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좀 더 고소하고 감칠맛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OEM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시그니처 국밥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의 첫 번째 이름은 트리플 본 국밥이에요. 재료는 3가지를 썼어요. 소, 돼지, 닭. 위에 올라가는 재료도 각각의 조리 방법에 맞게끔 준비를 했고요. 여태 없던 국밥으로 새롭게 다가가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핫파팅 기법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뚝배기를 달굼으로 인해서 토레메난 방식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요. 단지 트리플 본이라는 것은 뼈 3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재료 3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건 육수, 해산물 육수 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 컨셉으로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점에서 저희는 강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켓 공략은요, 총 8개의 자체 매장을 오픈하려고 해요. 부산이나 인천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건강한 국물, 외주 서비스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병원이나 구내식당, 요양원, 급식 같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이 국물 업체에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서 외주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규모는 첫 번째는 서울 경기시장의 국밥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 국방시장만 봐도 8,800억 원에 만약에 여기서 10%만 먹는다 해도 880억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저희가 자본 운영은 첫 번째로 농식품 벤처 운영 지원 사업에 최종 합격을 해서 1,000만 원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또 서울 골목 창업학교에 경쟁률이 상당히 셌었는데 저희가 또 최종 합격을 해서 최대 7,000만 원 이상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투자가 왜 필요하느냐? 네, 보셨다시피 저희는 장사에 특화된 팀입니다. 장사를 너무나 잘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컨택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고 또 세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 국밥집을 계속해서 많이 늘려나가서 우리나라 국밥 대장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국밥과 같은 곡물을 공급하는 밀 솔루션 회사가 되고 싶으신 건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걸 먼저 하고 싶어요. 일단 이 국밥, 육수에 대한 우수성을 먼저 알리는 게 첫 번째고 장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육수 공급 업체로만 해서 컨설팅 또한 하는 그런 시장을 잡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친환경적인 양조 기술로 한국의 전통주를 만드는 21세기 주막의 대표 이승학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빠이주, 영국의 위스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명주들은 바로 국산, 로컬의 원료를 사용하면서 인공 감미료를 배제하고 순수한 원료로만 술을 빚는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소주와 막걸리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확인을 했더니 90% 이상이 해외의 값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희 21세기 준막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서 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행정법상 온라인 유통을 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원료를 꼭 사용해야만 해요. 저희는 이 점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글루텐 프리 노알코올 주종의 전통주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자동 발효 기술 제어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조 기술을 살짝 말씀드리면 세미,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리는데 3시간, 또 쌀을 물을 빼는데 1시간, 또 쌀을 찌는데 또 1시간, 쌀을 불린 물을 버리는데 폐수가 발생이 되고요. 전기, 가스 에너지가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채택한 친환경 양조 기술은 필요 설비 및 에너지 50% 이상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의 초기 3년 목표는 국내 매출 100억 원대 막걸리 시장 선두그룹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농림부 지정 우리술 교육기관에서 전통주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다양주 주인 선발대회에서 통합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였고 이 상이 바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이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소개한 술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주이면서 한국의 천년 고도의 방식으로 만든 술이다 해서 소개가 됐지만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 술은 실제로 일본 제조 방식으로 만든 일본식 청주였어요. 현재 K-팝이나 K-콘텐츠들이 굉장히 국제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술을 대표할 수 있는 술이 없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을 대표하는 술을 만들고 싶은 21세기 준막이었습니다. 만약에 장수 막걸리 쪽에서 신사업으로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을 하고 국내산 원료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상품을 소싱을 했었을 때 어떤 차별성으로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장수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국 유통 체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장점은 있겠지만 일단은 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산 원료가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보통 수입산 원료의 거의 10배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하지만 값비싼 원료를 활용하지만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발효주는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적도를 넘어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사실 유통기한의 문제가 사실 전통 막걸리가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이죠. 그래서 살균을 한 제품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살균을 하면 이제 살균치라는 이취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희는 생쌀 발효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발효가 완료된 시점에서 후에 생기는 이취가 굉장히 없는 발효 기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현재 유통기한을 한 6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 제가 컨설팅에 참여했던 막걸리 양주장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도 현재 그 유통기한을 받고 있어서 그 생주의 유통 개념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발표 잘하셨어요? 만족하세요? 딱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잘했어. 네, 잘했어요. 땀 났어. 그러니까 힘들어. 진짜. 육수 낸 거야 이걸? 준비 너무 잘했는데? 그래? 근데 우리는 그냥 국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까지 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시켰잖아. 시켰다고 하는 거였어? 시켰잖아. 질문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깜짝 놀랐어. 탐샘손을 공략할 줄 몰랐어. 근데 생각보다 질문 시간이 많이 짧아가지고. 나는 처음에 시계를 못 찾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빨간색 시계가 정면에 있었는데 그거로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발표 끝나니까 이거 보니까 한 4분인가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성환님은 발표 잘하셨어요? 저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뭘 했는지. 잘하더라.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나 그거까지 몰랐어. 발표 잘하신 것 같나요, 팀장님? 네.
역시입니다. 역시. 어떻게 사람이 반토막 나냐? 12명에서 6명으로 바뀌네. 반토막 정도는 양호한 것 같아. 오히려 예선전을 치는 거지. 한 명은 직접 잘랐잖아. 맞아, 한 명은 직접 나가라고 했잖아. 다른 소감 말씀해주시죠. 저러니까 속 시원하셨어요? 아니 이게 난 이제 이게 포켓 촬영이 아니라 개인 유튜브 촬영 같아. 그럼 최종 선발팀의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최종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K푸드스타 최종 선발팀은 어떤 팀일까요? 결과를 발표하기 전 청춘 FMB 박찬환 대표님께서 직접평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이 시작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으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 대표적인 브랜드, 대표적인 회사로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발표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최종 선발팀은 21세기의 주막팀입니다. 주막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트리플본 뒷방스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먼저 할 말이 있었는데 떠오르지 않는 사실 예상도 못하기도 했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항상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팀원분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팀을 앞으로도 잘 이끌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대표님도 저희가 못해서 2등한 게 아니라 여기가 잘해서 저희가 2등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뛰어난 팀이고 충분히 이 팀이 없었으면 저희가 1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팀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계속 앞으로 붙을 때도 그때는 저희가 1등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K푸드스타 시즌 1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즌에 어떤 모습으로 표적이 될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켓컴퍼니 이주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 틀을 깨고 나가신 사람들이 이런 길도 있다라고 자세히 알려준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F&B고 이제 지원 사업을 알려주시니까 야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하지라고 했는데 이 멘토분들이 배우는 게 좀 약간 뭐랄까 맞춤형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희망을 갖고 온 이제 청춘들이 모여서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를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소득인 것 같고요. 사업 계획서 쓰는 것부터 처음부터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내용을 이제 포켓컴퍼니 통해서 조금 더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이 돼야 된다라는 느낌? 지금까지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맛있게 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을 하는 거, 브랜딩 어떻게 하고 그런 다양한 시각이 좀 넓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어요. 새로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 저 친구의 열정이나 열의, 절실함, 진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저도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나의 모든 걸 막 뽑아와서 아니면 내가 없더라도 내 주변 인프라를 통해서 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좀 하드캐리 시키고 싶다. 그리고 함께 좀 잘 됐으면 좋겠다의 마음가짐이라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못했던 대표자의 역할을 저 친구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